안녕하세요. 오늘 마이코플라즈마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게 된 베링거 인게라임 오유식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왜 마이코플라즈마가 중요한지,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를 함께 이야기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K-맵 미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이코플라즈마는 돼지 육성 비육에서 건성호흡기 기침을 전형적으로 하는, 또한 돼지에게 있어서 생산성에 저해를 일으키는 호흡기 질병이 되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마이코플라즈마 하이어 뉴모니아가 감염되게 되면 폐의 전엽과 중엽의 말단부에 보시는 것 같은 경계가 명확한 적자색의 경화소를 형성하게 되고요. 또 저희가 현미경적인 병변을 보게 되면 이제 기관지성 폐렴을 일으키기 때문에 기관지 내부에 위와 같은 염증성 삼투물 뿐만 아니라 기관지 주변에 있는, 저희가 흔히 발트라고 부르는데요, 그 면역 기관들의 하이퍼플라시아가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기관지 주변으로 많은 염증 인자들이 모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왜 마이코플라즈마가 중요한 거예요? 사실 세균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여러분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PRRS와 PCV2와 같이 PRDC의 원발성 원인체이기 때문에 단일 병원체로도 중요하지만 다른 질병과 복합적인 감염을 일으켰을 때 농장의 손해를 더 크게 하기 때문입니다. 마지막으로는 마이코플라즈마와 관련해서 순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소 25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. 즉 유행성 폐렴에 감염된 돼지가 영원한 영구적 면역을 얻고 세균을 배설하지 않는 데 걸리는 시간이 250일이라는 거죠. 사실 국내의 후보돈 도입이라든지 후보돈 순치 기간을 고려했을 때 유행성 폐렴을 국내에서 순치시킨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. 또한 북미 쪽에 지금 종돈에서는 유행성 폐렴, 즉 마이코플라즈마 균 자체가 박멸해야 될 병원체로 인지되고 있고,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후보돈을 구매하시게 되면 유행성 폐렴의 음성률이 지금 종돈장이 거의 50%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PRRS 다음으로 우리 양돈 수의사들이 앞으로 공부해야 되고, 또한 컨트롤하거나 박멸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질병이 바로 유행성 폐렴, 마이코플라즈마 하이어 뉴모니아가 아닌가 합니다. 저희는 이 마이코플라즈마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었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5년도에 이미 이 K-맵 장원단 미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고상옥, 윤용대, 이상원, 또 전수동, 김경진 원장이 2015년도에 유행성 폐렴에 대한 의문들, 우리는 과연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주제로 먼저 저희들이 미팅을 가졌었고요. 올해 2023년도에 오늘 발표를 하시게 될 강성중 수의사, 양승혁, 그리고 김성일 수의사, 전수동 수의사, 김종희 수의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국내 유행성 폐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농장의 손실을 절감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유행성 폐렴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또 국내 상황에 맞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,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는 자리를 오늘 마련하게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마이코플라즈마 토크 콘서트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오늘 네 분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과감없이 들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자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테이블에 보시면 그 질문지들이 있는데요. 중간중간에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그 질문지를 작성하셔서 양쪽 끝에 있는 저희 베링거 인게라임대 직원한테 전달 주시면 저한테 전달돼서 Q&A 시간을 진행하고요. 또 끝나고 나서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이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주실 네 분의 연자분을 무대로 한번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
사실 우리에게 그 유행성 폐렴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느껴지고 계신가요? 농가들 경우는 뭐 내 농장에 그냥 있어. 만성이고 이제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.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먼저 우리가 유행성 폐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연 현장에서는 이 유행성 폐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와닿는지, 또한 피해 사례는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. 김성일 원장님? 네, 제가 한번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한 두 가지 경우인데요. 처음 케이스는 좀 실제로 필드 수의사들이 겪기는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그 종돈장에서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겪으실 건데, 그 마이코플라즈마 음성에서 양성으로 전환된 사례고요. 예, 모도는 한 1,300두 됐고 일반 사육 농장이고, 여기가 처음 들어가서 이렇게 발견한 건데, 처음에 번식돔부터 양성 전환이 시작된 거를 확인했습니다. 이게 11월 달에 21년 11월 달에 체열을 통해서 확인했는데, 물론 그 전에 임상 증상은 있었고요. 그 전에 이미 항체 수치나 그리고 뭐 엘라이자 키트로 찍었을 때 그 양성률의 전환이 굉장히 느린 질병이라서 그 전에 이미 10월이나 9월 달에 이미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11월 양성 전환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쭉 진행했던 혈청 검사나 피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 왼쪽 위에 혈청 검사 표가 있는데요. 막대 그래프가 이제 그 구간별로 그 항체 양성률을 표시한 거고, 그 선형 그래프가 이제 그 각각 평균의 항체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그 처음에 발견 인지부터 거의 한 1분기 한 4개월 이상이 지났는데, 저희가 보통 그 통제된 양성 이런 농장을 가서 체열을 해보면 41령이나 뭐 이유자돈 이 정도에서 항체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어요. 이렇게 보통 모체 이행항체라고 조금 느껴지는 건데, 걔네들이 음성에서 양성으로 전환된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4개월 이상 지나도 이게 41령 양성률이 꽤 높지 않은 걸 알 수 있고요.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가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구나, 이렇게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었고, 이게 그 옆으로 한 4개월 또 한 1분기 지나서 또 한 번 체열을 했을 때 5주령 보시면 이제 굉장히 높은 양성률을 봤을 때 번식동군이 그래도 꽤 많이 번지고 감염이 됐다는 걸 좀 판단했고요. 그다음 그 10주령, 13주령까지는 그래도 수직 감염된 자돈들이 거의 좀 없고, 뭐 이런 제가 체열한 돼지가 모든 걸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반 농장처럼 통제된 양성 수준으로 이미 혈청 전환이 보이고, 대신 육성 비육돈에서 굉장히 수평 감염으로 인해서 양성률이 높은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밑에 도폐사율 그래프를 좀 보시겠지만, 처음에 이 농장이 모돈 1,300기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도폐사가 이제 두 자릿수 이하,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농장이었는데, 11월 기점으로 12월부터 이제 수치가 올라가죠. 이렇게 폐사율이 올라가고요. 그다음 붉은색 자줏빛으로 해서 거의 1월부터 200두로 이제 거의 2배 점프. 그래서 그 해 동안, 작년 그 해 동안 거의 음성보다 양성이 됐을 때 이후 도폐사가 거의 2.3배 정도 올라갔고요. 그다음 출하량은 다 따지고 보니 한 10일 정도 증가됐고, 그래서 사료비가 추가되고 이제 양성으로 전환되니까 백신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감수성 있는 투약 프로그램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비용을 토탈해서 한번 보니 월에 한 6천만 원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더 경제성 손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 농장이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거랑 좀 더 일맥상통하는 농장일 수 있는데, 마이코플라즈마는 양성이고요. 후보돈을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후보돈을 도입하는 농장입니다. 이 농장 자체가 종돈장 지피 농장이라서 후보돈 갱신율이 거의 70% 이상이고, 그래서 이거를 뭐 70% 이상을 계속 받다 보니 끊임없이 이제 기침이 계속 튀었던 농장인데, 2018년 8월쯤에 그해 여름 즈음에 한 2달 전부터 기침이 너무 많이 심해서, 여름이면 보통 뭐 환기나 이런 미스나 크게 없을 시기고, 농장 자체가 원래 종돈장이고 PRS 음성이라서 오리노라웃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 농장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, 자돈 시기 후기 자돈부터 튀어나오는 이 기침을 감당할 수 없어서 혈청 검사도 실시했고요. 그해 한 4개월 뒤에 또 한 번 이렇게 실시해 보니까, 아까 처음에 사례처럼 다르게 이제 40일, 60일에는 음성 깔리지만 중간부터 막 양성도 뜨고
어떤 거는 또 중간에 음성도 깔리고 이렇게 보이시잖아요. 이렇게 오리노라시 되니까 감염이 끝까지 안 된 경우도 있고 중간에 일찍 수직 감염 때문에 이제 빨리 감염돼서 그 그룹 전체가 수평 감염되는 경우도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시기에 도체 검사를 같이 한번 진행했고요. 2018년 8월 달에 해서 마이코플라즈마 병변만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병변 지수별로 5나 10단위로 끊어 가지고 이 농장이 이제 종돈장이다 보니 0과 1 사이를 보통 한 90% 이상 나오게 7, 80% 정도까지는 좀 양호하다는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이 혈청 검사를 했을 당시에 거의 그레이드 1, 0, 1 정도 두 개 합친 게 35%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다 대부분이 마이코플라즈마 병변이 꽤 넓게 퍼져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시기에 당연히 약품 투약 비용이나 위축 비율도 꽤 높아졌습니다. 네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농장은 가만히 있는데 이제 후보돈이나 종돈들이 이미 유행성 폐렴이 통제가 되고 음성 후보들이 내 농장에 들어오고 있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 때 내 농장의 마이코의 어떤 인펙션 다이나믹이 많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